자, 수능 특강 문학 수업 이어집니다. 자, 문학책 174쪽에 자, 현대소설 2 현진건의 고향 살펴봅니다. 일자리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 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 기차에서 나하고 그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서울로 일자리 알아보러 간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일자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뭐 별로 신통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대신 나는 그에게 은근히 물었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하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흥, 고향에서 오노마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여기까지 끊어봅니다. 여기까지가 겉이야기 외화입니다.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 여기까지가 외화 겉이야기. 자,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라는 외딴 동네였다. K군 H 밑줄. 자, 지명이 익명 처리돼 있죠. 지명이 익명 처리됐다는 얘기는 그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 사람의 고향은 일제강점이 되면서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일제강점에 따라 망해버린 동네가 한두 동네가 아니고 좀 보편성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명의 익명 처리는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굳이 그 동네만의 일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른 동네에서도 일어났을 경우에 익명 처리하게 됩니다. 자, 봅니다. 자, 보편성. 자, 그 사람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 보편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익명 처리한 것입니다. 이어서 한 100가구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는 군대라든가 또는 옛날 조선시대에 관청, 관아가 있던 곳인데, 그 공무원들이 또는 군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둔토는 개인 땅이 아니라 나라 땅입니다. 나라 땅을 파먹고 살았는데, 나라 땅이니까 역둔토로 말하면 사사집, 개인의 땅을, 즉 개인 지주의 땅을 붙이는 소작해서 농사짓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 남는 것이 후였다. 자, 소작지면은 뭐 가령 쌀을 10가마니 소출했다. 그럼 지주한테 갖다 바치는 게 있겠죠. 자, 지주한테 갖다 바치는 그 쌀이 좀 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땅이니까 소작농들한테 좀 더 후하게 떨어졌다는 얘기.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자, 여기까지가 일제강점 전 상황이고, 세상이 바뀌자, 일제강점이 되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의 총독부가 세운 조선인 땅을 수탈하기 위한 회사죠. 동척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의 소장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이 동척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제 조선의 땅이 다 동척 소유가 된 거니까 국유지는, 자, 그러면 그 땅 없는 농사꾼들, 땅 없는 소장인들이 동척하고 계약을 맺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중간 소작인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척에서는 중간 소작인에게 땅을 빌려주고, 이 중간 소작인이 최종 소작인들에게도 땅을 빌려주는 거죠. 자, 이런 중간에 착취 구조가 하나 더 생긴 것이 돼서, 저는 그 중간 소작인은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제 소작인에게는 지주 행사를 하게 됐다. 그 중간에 떼먹는 놈이 있으니까 소작 짓는 농민 입장에서는 이중 착취를 당하는 거죠.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떼이고 보니 실제 소작인의 손에는 소출 생산량의 3할 30%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는 마치 중이 연불하듯 늘, 자, 밑줄 칩니다.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됐다. 밑줄 입길. 자, 사람의 입이죠. 사람의 입, 인구의
오르내리게 회자. 인구의 회자입니다. 회자. 인구의 회자되게 되었다. 인구 회자. 늘 그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는 얘기죠. 남부여대. 남자는 등에 지고 여대 여자는 머리에 이기고. 요게 떠돌이 피난민 생활입니다. 자, 동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세간살이 짊어지고 타처 다른 지방으로 유리 떠도는 사람들만 늘고 동네는 점점 쇠진해 갔다. 자, 일제강점이 되면서 이 동네에 생긴 변화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해. 그러니까 17살. 자, 9년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26이죠. 자, 그런데 여기 왜 26을 강조하냐면 내가 보기에 그 사람 나이가 더 꽤 들어 보인 거죠. 20대 중반인데도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인물입니다. 그의 봄에 자, 괄호 하나 좀 읽어볼까요? 26인데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게 하는가. 많이 늙어 보인다는 얘기.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가는 운명이니까 어디 간들 신신새로우랴. 그곳에 비옥한 전야 밭과 그 들은 그들 위에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까 모조리 차지했고 황무지를 개간해야 되는데 황무지는 비록 많지만 거기에 도착한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사로 적어도 1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수 개간할 수 있으랴. 황무지를 농토로 개간하려면 1년 세월이 필요한데 당장 먹고 사는 게 걱정인 사람들이 1년 동안 나오는 것 없이 어떻게 황무지만 개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자, 돈 빌려 왔어요. 가을이 되면 빌려온 돈 갚고 나니까 남는 것은 빈주먹군. 이태 동안 2년 동안을 사는 게 아니라 억지로 버텨갈 때 그의 아버지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19살밖에 안 된 그가 호르몬이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던 중 4년이 못되어 영양실조로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일가족이 다 이렇게 불행해진 거죠. 그는 혼자 남게 된 겁니다. 중략. 자, 이러저러 해서 자, 고향에서 살 수 없어 간도로 갔다가 간도에서도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일본에 가서 뭐 탄광일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이제 돈은 못 모으고 다시 일자리 구하러 조선으로 왔어요. 조선으로 왔는데 서울로 돈벌이 하러 가다가 우선 옛날 살던 고향을 둘러보게 됩니다. 화도나고 고국산천이 그립기도 해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자, 어디 아까 여기 중략 앞부분까지가 이제 내화 속리학이고 화도부터 이제 다시 건리학이 외화가 되는 겁니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걱정이 되며 탄식했어요.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뭔기요. 고향이 통째로 없어졌더만.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면 9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옆에 씁니다. 상전벽해. 세월 9년 지나면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될 정도로 변하죠. 상전벽해. 아주 심한 변화입니다. 상전벽해. 벽해. 예, 상전벽해. 자, 명필이다. 변하고 뭐가 가네. 아주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없어. 그럼 아주 폐허가 된 사라진 동네가 됐단 말씀이요.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담만 질벽에 남았더만. 우리 살던 집도 뭐 집터야 안 남았겠는겨. 그런데 암만 찾아봐도 집터조차 못 찾았어.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걸 혹 구경이나 해봤어요? 그의 짜는 듯한 슬픔에 찌든 듯한 그런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석가래 똘똘 구르는 주춧돌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놓은 것 같더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배겨 가고 살던 동네가 10년이 못되어 통 없어지는 수가 통째로 없어질 수도 있는기요. 자, 고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는 한숨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술 동그라미, 술은 이제 위로해 주겠죠. 위로의 역할이야. 술 들이켜고 가슴에 터지더만 가슴에 터져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듯 싶었다. 우리 조선의 실제 비참한 모습이 이 고향을 상실한 이 사람의 눈물 속에서 다 엿보인다는 거죠. 이윽고 나는 물었다. 고향 사람은 한 명도 못 만났습니까? 한 명 만났어요.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 아니요. 한 이웃에 살던 사람. 옛날에 결혼 얘기가 오가던 여자를 만난 거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을 미치칩니다. 자,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뭔가 사연이 있어서인지 더욱 침울한 표정이 된다는 얘기죠.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어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만.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뭔가 까닭 사연도 좀 있던 사람인데 하자 내가 바로 귀찹니다. 까닭이라니. 혼인 얘기가 있던 여자구만. 나도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여자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고만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했다까지 끊습니다. 여기까지가 겉이야기 외화. 이어지는 내화를 봅니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가 2살입니다. 누나야.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고 싸우기도 하며 자랐다. 그가 14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얘기가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자 부모들 사이에 남자 여자 부모들 사이에 나중에 크면은 결혼시키자 이런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자 탐탁하게 밑줄 믿음성 있게 믿음직하게 믿을 수 있게 믿음직하게 정도의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17살 되던 겨울에 벼랑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처녀가 사라졌어요.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돈 20원 받고 대구 요리집에 기생집에 술도 팔고 뭐 이렇게 기생들도 있는 그 육아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이 동네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에 물론 피차는 서로입니다. 서로 그 사람과 나 서로 사이에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다. 그때 이후로 영 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야 빈 공터만 남은 구경을 돌아오는 길에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여자와 마주치게 됐다. 처녀는 지금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식모살이 아이를 보고 있었다. 현재 그 처녀는 일본인 집에 식모로 있어요. 권녀는 그녀란 뜻입니다. 권녀 그 여자 그녀는 20원 몸값을 유각에 팔려갈 때 아빠가 20원 받았잖아. 10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60원이나 남았는데 이자가 새끼치겁니다. 몸에 몹쓸병이 들고 나이가 늙어져서 산송장같이 되니까 그 유각의 주인 되는 자가 기생집의 주인이 특별히 빚을 탕감해주고 작년 겨울에야 풀어준 것이었다. 그녀도 자기와 같이 10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우연히 남자도 고향 찾고 여자도 고향을 찾아온 겁니다. 우연의 일치야. 거기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낼 뿐이었다. 하루 해를 울어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10년 동안에 한마디 두마디 배워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이 고향을 찾아간 게 여자는 여자 나름으로 고향을 찾아갔었고 또 이 남자는 남자대로 고향을 찾아갔던 거죠. 자, 이 여자 이제 유학에서 풀려난 후 자기 고향을 찾아오니까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그동안 유학에서 지내던 10년 동안에 일본말을 약간 배웠어요. 그 덕에 지금 현재는 그 일본인 집에 식모로 있게 된 것이었다로 그 여자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화 겉이야기로 빠져나와서 암만 해도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 변하는기요. 여자가 많이 변했다는 거지. 그 순 많던 머리가 훌렁 다 바뀌어졌더만 눈은 푹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예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 저기 그 산성 액체를 뭐 염산 같은 것을 끼얹은 듯하더만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만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 한 10병 따서 마시고 헤어졌구만 하고 가슴을 자르는 듯 괴로운 한숨만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에 새기기에 지쳐 보이더라. 아이고 이야기를 다면 뭘 하는기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살림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위로의 술을 마시는 거죠. 우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소주 한 대병을 다 마시고 말았다. 취응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못 모르고 부르던 이런 노래를 그 사나이가 읊조렸다. 벼섬이나 나는 전토 땅은 신장로가 되고요. 이 신장로가 놓이면서 우리의 논밭이 신장로가 되면서 일제의 그 식민지 진출 수단이 된 거죠. 말마디나 하는 친구, 즉 옳은 말을 바른 말을 하던 친구는 일제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감옥으로 가고요. 담배 떠나 떠는 노인은 세월이 흘렀으니까 돌아가셨겠죠. 공동묘지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앞에 그녀죠. 육아 술집으로 팔려가고요. 자, 이 노래가 씁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태인 거죠.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태가 담겨있는 노래를 그가 읊조립니다. 자, 외화로 끝나죠. 자, 잠시 이 소설 자 EBS 해설편을 봅니다. 고향 일제 수탈 아래 조선 농촌 공동체가 황폐해지고 그 속에서 쓸쓸하고 기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한 청년 26살짜리 청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술자 나는 그 청년의 모습에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보게 되고 우리 민족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비록 극적인 사건에 전개한 인물 간의 갈등 관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특별한 갈등이 없어요. 액자식 구성의 동그라미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 전개를 통해 당대 조선 사회와 민족의 삶을 고발하는 사실주의 경향을 보여준다. 아울러 민족의 집단 정서를 담은 그의 노래를 통해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낸 거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대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자, 주제 우리 민중의 참혹한 삶에 대한 고발입니다. 전체 줄거리. 나는 서울행 기차에서 기이한 요차림과 행동을 보여주는 그와 함께 앉지만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를 외면하려 한다. 하지만 그에게서 일제 식민지 지배가 시작되며 생활이 어려지자 고향을 떠나 파란만장한 유랑 생활하다가 부모 잃게 된 얘기를 듣게 돼. 또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자신과 혼담이 있었지만 부모에 의해 술집에 팔려가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내화겠죠. 나는 외화에서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일제단 분노, 현실에 대한 절망감으로 그가 불러준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른다. 자자자, 그는 우리 마지막에 본 것처럼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 소설 전체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고향을 마쳤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보게 됩니다. 수고들 많았어요.